그 손으로 다시 만지지 마라. 그날은 비가 왔어요. 장이 잘 서지 않는 날이었죠. 가게 앞 간판이 바람에 떨어져 있었고 난 장조림 간장을 줄이려다 말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무영 씨가 또 왔어요. 아무 말도 없이 떨어진 간판 조각을 들고 못을 받고 있더군요. 그 손을 보고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정무영 씨, 그 손으로 다시 만지지 마라. 소리 지른 것도 아닌데 시장통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들 멈칫했죠. 늘 차분했던 내 목소리라 더 그랬을 거예요. 무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간판 조각을 조심스럽게 내려놨죠. 난 그 사람을 향해 또 말했어요. 도와준다면서 왜 자꾸 사람 속을 헤집고 다닙니까? 내가 당신한테 뭘 바랬습니까? 그 말에 그 사람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 장바닥에 고인 여름비가 내 마음 같더라고요. 며칠 전 그 사람이 내게 봉투 하나를 보냈거든요.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거기엔 오래전 내 친구 얼굴이 있었어요. 그리고 손편지엔 단 한 줄 못 지켜서 미안하다.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이걸 나한테 보낸 걸까? 왜 지금 와서 40년 전 일이라 이제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나는 그 사람에게 말했죠. 40년 전에 못 지킨 사람이면 그때로 돌아가서 사과하든가. 왜 지금 와서 그 사람 친구인 나한테 목이 메었어요. 말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고개를 돌려 가게 안을 봤어요. 장조림 냄비에서 간장이 졸고 있었죠. 그 냄새가 묘하게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무영 씨는 말없이 돌아섰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그날따라 가게 앞은 참 조용했어요. 비는 내렸고 손님은 없었고 마음은 자꾸 그 사람 쪽으로만 갔어요. 나는 올해 68입니다. 부산 깡통시장 한복판에서 분인의 마찬이라는 반찬 가게를 20회째 하고 있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갔고 아들은 서울서 바쁘다며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그럼 난 늘 대답해요. 시장에 사람 넘쳐나는데 뭘 외롭긴요. 그런데도 이상하죠. 밤 되면 방 안은 너무 조용해요. 그 조용함 속에서 간장 끓는 소리가 참 사람 위로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난 자꾸 고물상 쪽을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이 늘 지나가던 그 골목. 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근데요, 나는 알아요. 그 눈길이 늘 나를 향해 있었다는 걸. 말이 없어도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간판 고치고 고무판 깔아주고 비 오는 날엔 처마 밑을 다시 정리해주고 그 침묵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어요. 나이 들어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인다는 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상처가 먼저 떠오르니까요. 겁이 나요. 또다시 보내야 할까봐. 하지만 그날 그 사람의 눈빛은 정말 오래도록 내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내가 처음으로 말하게 된 거예요. 그 손 다시 대지 말라고. 그날 참 많은 감정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그 사람도 나도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기억 속에 서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이상하게 하루하루가 길었어요. 무영 씨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난 자꾸 고물상 골목 쪽만 보게 되더라고요. 바쁜 장사 중에도
반찬을 담다가도 깻잎 절이는 손끝이 멈출 때마다 고개를 들어 그 골목을 봤어요. 그 사람이 늘 지나가던 길목. 아무 말 없이 고무판을 정리하고 가게 간판을 올려주던 그 사람. 근데 이제는 안 보이니까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의 부재가요. 그날 저녁엔 비가 또 왔어요. 희한하게 그 사람이 나타나던 날은 꼭 비가 왔던 것 같아요. 나는 장사를 마치고도 문을 닫지 못하고 평상에 앉았어요. 장조림 냄비에 불만 껐지 마음은 꺼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시장 골목 끝에서 낯익은 우산이 보였어요. 노란색 비닐 우산. 분명 그 사람이 자주 들고 다니던 우산이었죠. 심장이 괜히 뛰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일어섰어요. 그리고 몇 발짝 그 우산 쪽으로 걸어갔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툭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어요. 여름인데도 이튿날 누군가 가게 문 앞에 종이봉투 하나를 놓고 갔어요. 봉투 안엔 말린 멸치, 다시마,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옛날 그 사람도 좋아했던 조합이요. 짜지 않게 국물 내실 때 쓰이소. 너무 짜게 굴지 마시오. 당신 자신한테. 글씨체가 그 사람 거였어요. 놀랐어요. 직접 전한 것도 아니고 문 앞에 살짝 놓고 간 봉투.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직 멀리 가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 방식이 너무 조용해서 더 슬펐어요. 그날 저녁 나는 그 멸치랑 다시마로 국을 끓였어요. 혼자 앉아서 한 숟갈 떴는데 참 이상하죠. 평소보다 덜 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국물이 위로 같았어요. 그 사람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말없이 다가와서 아무 요구 없이 자기 마음을 놓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비 오는 날 깻잎이 짜다고 했던 그 말. 그땐 그냥 지나가는 투정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늘 나를 살피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요.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죠. 있을 땐 귀찮고 없으면 허전하고.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가게 문을 닫았어요. 가게 앞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쓸고 고물상 쪽을 바라봤어요. 그 골목은 조용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거기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그림자 같은 게 보이는 느낌.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무영 씨 그냥 한 번만 다시 나타나줘요. 한 번만 그냥 말없이 가게 앞 지나가줘요. 그럼 나도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문턱에 작은 보리차 컵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메모지 한 장. 혼자 먹는 밥도 괜찮지만 가끔은 같이 먹는 게 덜 짜더이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 사람이 여전히 내 마음 곁에 서 있다는 걸. 그 한 줄이 말해줬거든요. 이제 나도 말해야 할까 봐요. 말없이 지나치는 그 사람을 더는 혼자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날은 장조림을 좀 오래 졸였어요. 간장이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을 끌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자꾸 끓고 있었던 걸 간장에라도 옮겨 담아놓고 싶었던 걸까요? 그 사람
무영 씨가 또다시 가게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이번엔 문턱 앞까지 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말은 없었고 손에 뭘 들고 있었어요. 작은 봉투 하나. 이건 원래 당신한테 갈 거였소. 그 말만 남기고는 뒤돌아섰어요. 그 봉투 안엔 예전에 받았던 그 사진과 똑같은 여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이 또 들어 있었어요. 못 지켜서 미안하다. 그 문장 하나에 내 속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그 여자를 알아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이름은 미정이. 장조림 비법도 같이 나누고 김밥도 싸먹던 친구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봤던 건 졸업식이었을까? 그 이후로 서로의 소식을 모른 채 살아왔죠. 그런데 그 여자가 죽기 전에 남긴 말 속에 내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정무영 씨라는 사실,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 여자의 인생, 그 여자의 감정 다 지나간 일이라고. 근데 왜 자꾸 그 여자의 마지막이 내 앞에서 떠오르는 걸까요? 그날 밤 나는 미정이의 편지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다시 읽었어요. 삐뚤한 글씨, 어딘가 수줍은 말투. 분이야, 그날 내가 나눠준 장조림. 너무 맛있었어. 참 이상하지. 내가 해준 반찬은 지금도 잊히질 않아. 그 한 줄에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었던 기억이 그 문장에서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 사람이 나보다 널 더 많이 바라봤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각나.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 무영 씨. 나는 그동안 그 사람의 시선을 피했어요. 괜히 설레는 것도, 괜히 외로워지는 것도 싫어서. 하지만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전부터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걸 외면해왔던 거고요. 그날 이후 난 무영 씨를 마주보게 됐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알고 있었겠죠. 내 마음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은 가게 문 앞에 놓은 쪽지를 통해 계속 나에게 말을 걸었어요. 깻잎이 짠 날엔 당신 마음도 짠 것 같았소. 비 오는 날에도 당신 가게 불빛은 따뜻하더이다. 그 한 줄 한 줄이 내 마음에 오래도록 스며들었어요. 나는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이 감정이 미련인지 설렘인지 아니면 미정이를 향한 미안함 때문인지.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여자를 지나 나한테 와 있다는 거. 그리고 나는 그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겠다는 거. 오늘도 비가 와요. 장조림 냄비에 간장을 붓고 나는 작은 도시락을 하나 싸요. 그 사람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반찬에 담아서요. 오늘은 조금 덜 짰소. 그 대신 마음은 조금 더 진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 도시락을 조용히 고물상 문 앞에 두고 돌아왔어요. 그 사람은 아마 알겠죠. 이 반찬에 담긴 내 마음이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는지. 그날 고물상 앞에 도시락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 괜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누군가 본 건 아닐까? 괜한 오해를 살까? 아직 나는 누군가의 시선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그날 새삼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여는 순간
문고리에 종이컵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그 안엔 미지근한 보리차, 그리고 또 한 장의 쪽지. 나는 말이 없지만 밥 먹고 마음이 따뜻해졌소. 그거면 됐소. 그 글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따뜻한 한 줄이 나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하지만 동시에 겁도 났어요. 시장 사람들의 시선, 아들의 말, 내 안의 묵은 체면 같은 것들이 다시 날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그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반찬 가게 아줌마 고물상 아재랑 뭔 사이래. 죽은 마누라 얘기 그렇게 하더니 이제 와서 딴 여자 앞에서 저러고 있대. 웃고 떠드는 말 속에서 나는 자꾸만 고개를 숙이게 됐어요. 그날 밤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던데. 그냥 가게 손님이야. 엄마가 왜 그렇게 경솔하게 굴어? 그 말, 경솔하다는 말에 가슴이 쿡 하고 찔렸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도 사람이다. 그 말은 너한텐 한 번도 없었지. 아들은 조용해졌고 나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아니, 스스로 고립을 택했던 거죠. 그 사람은 그 뒤로 가게 앞을 잘 찾지 않았어요. 쪽지도 없고 도시락도 없고 그저 멀찍이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만 남았어요. 그게 더 아팠어요. 그 사람이 조심스레 다가왔던 날들보다 지금처럼 조심조차 하지 않는 거리가 더 쓸쓸했어요. 하루는 반찬이 하나도 팔리지 않았어요. 손님은 들어왔다 그냥 나갔고 나는 그날 장조림 국물만 덜어내다가 말았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살고 있지. 아니었어요. 결국은 내 안에 갇힌 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가게 문을 열며 나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자. 그냥 나의 선택으로 살자. 그날 반찬을 하며 나는 오랜만에 웃었어요. 깻잎을 담그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내 입맛에 맞춰야지. 그리고 점심 무렵 가게 문턱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무영 씨였어요. 그는 말없이 서 있다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오늘은 내가 한번 해봤소. 짜지 않은 장조림. 나는 그 봉투를 받으며 웃었어요.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서요. 그럼 오늘 저녁엔 그 장조림으로 밥 같이 먹을까요? 그 말은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망설임도 없었고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시선도 없이 내 감정 그대로였어요. 그 사람은 잠시 놀란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면 됐소. 그날 저녁 나는 반찬가게 안평상 위에 도시락 2개를 놓았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해온 장조림, 하나는 내가 만든 깻잎.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먹었어요. 근데 그 조용한 밥상 위에 말보다 더 큰 감정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밥 다 먹고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시장 사람들 말 나도 들었소. 당신 마음에 짐이 됐다면 그만둘 생각도 했었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는 그런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하든 오늘 밥같이 먹고 나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웃었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이 조금은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어요. 사랑은 아직 아닐지도 몰라요. 그저 마음을 열고 같이 밥 한 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거면 지금은 충분했어요. 내일은 그 사람을 위해 반찬에 마늘을 좀 더 넣어볼까 싶어요. 입에 자극이라도 줘야 마음도 조금 더 열릴 테니까요. 그 다음 날 평소보다 조금 이르게 눈이 떠졌어요. 꿈속에서도 그 사람 얼굴이 어렴풋이 지나갔던 것 같았죠. 눈을 떴는데 마음이 괜히 허전하더라고요.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을 기다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골목 어딘가에서 그 사람도 나를 떠올릴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무영 씨가 언제부터 날 신경 쓰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저 고물상 골목을 내 가게 방향으로 걸었는지, 처음엔 그냥 장조림 맛을 물어본 것 뿐이었어요. 오늘은 조금 짜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죠. 그땐 툭툭 내뱉는 말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 조심스레 내게 닿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점심 무렵 가게 앞을 지나가는 시장 사람들 소리에 귀가 예민해졌어요. 누가 또 뭐라고 할까봐. 예전처럼 그 시선들이 무섭진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 어딘가를 찌르긴 했어요. 분희 씨, 요즘엔 아재랑 도시락도 나눠 먹는다며. 익숙한 목소리. 옆 가게 영숙 언니였어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에 담긴 가시가 느껴졌어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사람이랑 밥 한 끼 나눠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언니는 잠깐 당황한 얼굴이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근데 조심은 해야지. 괜히 감정 줬다가 또 혼자 남으면.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혼자 남는다. 그래요. 그게 늘 겁났던 거죠.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언젠가 그 사람이 또 사라질까봐. 저녁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는데 고물상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무영 씨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멈춰 섰어요. 오늘은 반찬 없소.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오늘은 당신이 와서 다행이네요. 안 왔으면 다시 혼자일 뻔했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침묵이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근데요, 무영 씨, 왜 말을 아끼세요? 늘 조용히 와서 쪽지 하나 남기고 가고. 나 그런 말 말고 직접 듣고 싶어요. 그가 잠시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말을 꺼내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말을 하면 더 아플까봐 그랬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알아요. 나도 그랬어요. 말하면 더 무너질까봐. 그날 밤 우린 말없이 고물상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말보다 많은 감정이 그 조용한 밤 공기 속에 흘러다녔어요. 그 침묵은 처음엔 무거웠지만 어느 순간부턴 따뜻해졌어요. 내가 다시 누군가 옆에 있다는 감각, 잊고 살았던 온기를 기억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사람을 잃는 건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그저 그런 말 한마디 못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조금 더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에게.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창문을 닫으려다 말고 고물상 골목 쪽을 봤죠. 사람 하나 없는 그 길 위로 빗방울이 조금씩 흩날리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어요. 평상 위에 앉아 따뜻한 물을 마시며 가만히 앉아 있었죠. 장조림 간장 조리는 냄새도 깻잎 담그는 소리도 없는 조용한 아침이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무영 씨가 나타났어요. 놀랄 것도 없이 자연스레 그 골목을 걸어오는 모습. 그는 내 앞에 와서 인사도 없이 조용히 앉았어요. 이른 시간에 나오셨네요. 그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잠이 안 와서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날 아침 말없이 같은 골목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 그가 물었어요. 분희 씨, 반찬 가게 말고 예전엔 뭐 하고 싶었소?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죠. 아주 오래전 기억의 저편에서 꺼내야 하는 이야기. 글 쓰고 싶었어요. 그 말이 나가고 나서도 내가 조금 놀랐어요. 누구한테도 말해본 적 없던 건데 그 사람 앞에선 그 말이 그냥 나왔어요. 사람 사는 얘기요. 소소한 일상, 사랑, 상처, 그런 이야기들. 근데 살다 보니 매일 반찬 썰기 바빴네요. 그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써보시지요. 나는 피식 웃었어요. 지금요 이 나이에 무슨 글을 써요. 이 나이니까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소.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 사람은 늘 내 안에 내가 잊고 지낸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무영 씨는요, 뭐 해보고 싶었어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누구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게 꿈이었소.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잘해주는 것도 받는 것도 어색하니까. 그게 늘 아쉬웠던 것 같소. 우리는 그날 아침 서로의 오래된 마음을 조금씩 꺼냈어요.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내가 매일 반찬을 만들면서도 잊고 있던 내 모습, 누군가에게만 보이고 있다는 거려. 그 사람은 내 하루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어디가 짜고, 어디가 싱겁고, 언제 웃었고, 언제 눈을 피했는지 그 사람만이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 한 번씩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뭐 드셨어요? 장조림은 간 적당했나요? 깻잎은 향이 좀 덜했죠. 그 사람은 늘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 사이사이로 내 하루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의 하루를 듣고 싶어졌어요. 고철 무게 잴 때 팔 아프진 않았어요. 점심은 따뜻하게 먹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의 안부를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그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나는 느꼈어요. 그 사람에게만 보이는 나의 하루가 이제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루라는 걸. 오랜만에 비도 바람도 없이 햇살이 따사롭게 골목을 비쳤어요. 장조림을 조리면서 나는 괜히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과 안부를 주고받은 지 일주일쯤 됐어요. 매일 아침 서로의 하루를 묻고 반찬 맛을 이야기하고 간혹 장난처럼 깻잎이 더 맛있다며 농담도 했어요. 그날은 내가 먼저 도시락을 싸서 고물상 앞에 놓았어요. 특별할 것 없는 반찬이었지만 마늘종을 살짝 볶아 넣고 메추리알은 오래 졸였어요. 종이 쪽지에 이렇게 썼죠. 오늘은 나도 좀 웃었어요. 점심 무렵
가게 앞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무영 씨였어요. 손엔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 반듯한 글씨로 쓴 메모지 하나. 그 웃음 내가 본 거면 좋겠소. 그 쪽지를 읽자마자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면서도 간질간질했어요. 누가 날 바라보고 있다는 감각, 그게 낯설지 않게 된 걸 깨달았어요. 장사가 끝난 오후 나는 평상에 앉아 조용히 햇살을 쬐었어요. 그날따라 따뜻한 햇살이 사람을 품어주는 것 같았어요. 마침 무영 씨가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오늘은 어딜 그렇게 자주 웃으십니까?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내가 웃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이 알아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기분 좋았어요. 그냥요. 가게 안이 덜 적막해서요. 그 적막 내가 깼으면 좋겠소. 그 말에 가슴이 턱하고 막혔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고 싶은 거구나 느껴졌어요. 그래요. 사실 예전엔 누가 가게 앞에 자주 나타나는 게 싫었어요. 자꾸 내 리듬을 깨는 것 같고 나를 들여다보는 게 부담스러웠죠. 근데 지금은요, 그 적막이 그리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고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소? 같이 밥 먹을 이유가 생겼으니까. 그날 저녁 가게 문 닫고 우리는 고물상 안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어요. 식탁보도 없는 낡은 테이블 위에 도시락을 나눠 놓고 서로의 반찬을 집어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니 무영 씨가 불쑥 말했어요. 분희 씨 웃는 거 참 보기 좋소? 나는 괜히 머쓱해서 물었어요. 왜요? 예전엔 안 웃었으니까. 아니요. 지금 웃는 건 누굴 향해 웃는 것 같아서 그 말에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근데 웃음이 먼저 터졌어요.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맞아요. 요즘 웃는 건 당신 때문이에요. 처음으로 내가 먼저 말했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리고 말없이 내 도시락 뚜껑을 닫아주었어요. 그 작은 행동이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햇살은 이미 기울고 있었고 골목은 조용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마음 한가득 따뜻했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바라보고 조용히 안부를 묻고 내가 웃는 이유가 되어주는 것. 그건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감정일지도 몰라요. 나는 다시 웃게 되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시장은 평소보다 북적였어요. 주말 장날이라 그런지 장바구니 끌고 다니는 사람들로 골목이 가득 찼죠. 나는 익숙하게 깻잎을 담고 장조림 간장을 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자꾸 딴 데 가 있었어요. 무영 씨가 언제쯤 가게 앞을 지나갈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말 한마디 없이 웃고 지나가던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마음이 이젠 자연스러워졌어요. 점심 무렵 그 사람이 왔어요. 이번엔 도시락도 쪽지도 없이 빈손이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단단해 보였어요. 그는 말없이 내 앞에 섰어요. 시장 끝쪽에 새로 고물상 자리 나왔다더이다. 나는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사 가는 건가, 떠나는 건가. 순간 목이 메었죠. 그래서요, 그쪽으로 가시게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안 가기로 했소. 그 자리가 더 넓고 깨끗하대도
여기가 더 좋아서.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안도의 한숨 같기도 하고 뭔가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어요. 왜요? 좁고 불편하고 사람 말 많은 곳인데. 그래도 당신 앞이니까. 그 사람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들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젠 내가 지나가는 걸로는 안 되겠소. 그냥 당신 앞에 있고 싶소.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짧은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다 흔들렸어요. 그날 오후 나는 무심코 앞치마를 고쳐 매며 거울을 봤어요. 오래된 얼굴, 깊게 패인 주름. 그런데 그날따라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오랜 시간 혼자서도 꿋꿋하게 지켜온 삶. 그리고 지금 누군가에게 향하고 있다는 기분. 나도 가만히 있지 말아야겠다. 그날 저녁 장사를 일찍 접고 도시락을 하나 더 쌌어요. 장조림에 고추 하나 더 넣고 깻잎 사이사이에 마늘을 얇게 썰어 넣었어요. 맵고 짜고 따뜻한 맛이 섞이도록. 그리고는 그 도시락을 들고 고물상 골목으로 향했어요. 그 사람은 작업대 위에서 뭔가 정리하고 있었어요. 내가 다가가자 놀란 눈으로 날 봤어요. 이젠 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래요. 나는 도시락을 그의 앞에 놓았어요. 매번 당신이 와줬는데 나도 한 번쯤 당신한테 걸어가 보고 싶었어요. 그는 말없이 도시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그 사람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이런 도시락 처음이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그냥 밥이 아니라 내 하루예요. 당신 때문에 좀 더 풍성해진 하루.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오늘부터는 내가 밥상을 차릴게요. 당신이 웃을 수 있도록.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 쪽으로 먼저 걸어간 발걸음이 참 따뜻했어요. 사랑이란 거창한 고백보다도 그저 조용히 누군가 쪽으로 걸어가는 일이라는 걸. 나는 그 사람을 향해 그렇게 조금씩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처음 마주한 건 고물상 앞에 걸린 작은 천이었어요. 손으로 정성껏 꿰맨 듯한 헝겊에 큼직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분희 씨 반찬은 마음이 덜 짜서 줬소. 순간 가슴이 두근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볼까봐 걱정도 됐지만 그보다 먼저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보이는 글귀였거든요. 시장 골목을 지나던 통닭집 아줌마가 말을 걸었어요. 어이구, 요즘에 연애하시나 봐요. 고물상 아재, 저렇게 대놓고 티를 내네. 나는 그냥 웃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마음을 조금씩 꺼내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장사는 평소보다 일찍 끝났어요. 고요한 저녁, 나는 평소보다 천천히 가게 문을 닫고 남은 장조림을 하나 담았어요. 그리고 고물상 앞에 섰죠. 무영 씨는 여전히 작업대 위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낡은 철제 선풍기를 고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오늘은 고기 조금 더 넣었어요. 당신이 지난번에 고기 양이 살짝 아쉬웠다고 해서. 그는 놀란 듯 하다가 곧 잔잔하게 웃었어요. 내 말
다 기억하셨네요. 그럼요. 당신 말은 작아도 크게 들려요. 그 말에 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도시락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내가 늘 생각했소.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까? 동정하는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랬소. 한참 혼자였던 사람이라 누구의 친절도다 불편했으니까. 나는 도시락을 내미는 손에 힘을 조금 더 줬어요. 그럼 이제는요, 지금은 나 어떻게 보여요?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보고 싶어서 보는 사람. 그냥 그 마음 하나로 보는 사람. 그 말이 끝나자 난 조용히 앉아서 도시락 뚜껑을 함께 열었어요. 고무 젓가락을 꺼내 하나를 건네고 나는 반찬을 하나 집어 그에게 건넸어요. 그 마음 나도 들여다볼게요. 이제는 겁 안 내고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트로트 소리, 간간이 지나는 사람들 발소리. 그 모든 게 오늘은 그냥 배경이었어요. 중요한 건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은 여전히 낯설고 그 말은 아직 입에 익지 않지만 나는 조금씩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전히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고마웠어요.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반찬 가게와 고물상 사이 오가는 우리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찌푸렸죠. 특히나 옆 가게 영숙 언니는 기회가 날 때마다 말을 던졌어요. 분희 씨, 이젠 고물도 아니고 남정네까지 수집하나 봐. 그 말에 웃어넘기긴 했지만 마음 한쪽은 분명히 찔렸어요. 말이라는 게 아무리 아닌 척해도 마음속에 한 번은 파고들잖아요. 그날 저녁 반찬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아들이었죠. 엄마, 이모한테 전화 왔어. 엄마 요즘 좀 눈에 띄게 다닌다고. 그게 뭐가 잘못이니? 엄마도 이제 체면 생각하셔야지. 그냥 좀 조용히 살면 안 돼. 그 말의 순간 손이 멈췄어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걸 감췄고 참아왔는데 그날은 왠지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사람이다. 그 말 내가 해준 적 있니? 내 체면, 이모 말, 동네 사람들 시선 그게 다야.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나도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를 끊고 조용히 도시락통을 닦았죠. 그날 밤 고물상 앞에 앉아 있는 무영 씨를 봤어요. 말없이 앉아 있던 그 사람에게 난 다가가서 말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난 당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요. 누구한테 해명할 생각 없소. 그냥 분희 씨가 줬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오래도록 듣고 싶었던 말인데 막상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뛰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어요. 남이 뭐라 해도 내가 좋으면 그만이죠. 그동안은 그런 말이 두려웠는데 이젠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좋으니까. 그 순간 시장 골목에서 불빛이 번졌고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내 손등에 손을 올렸어요. 그 말 고맙소. 그 밤 우리 둘의 마음은 바람보다 느리게 하지만 분명히 가까워졌어요. 누구의 시선도 말도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는 거.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마음 하나를 아주 단단하게 품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장을 보러 가려다 말고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가게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그 안에는 분명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내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죠. 단단해졌다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날 오후 동네 교회에서 우연히 미정이 언니의 언니를 만났어요. 오래전부터 시장 근처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분인데 오랜만에 마주하니 내 이름을 바로 기억하시더라고요. 분이야, 너 무영이랑 요즘 가까워졌다며.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정이 언니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그 애도 참 많이 외로웠거든. 그리고 미정이도 너 좋아했었어. 나중엔 내 얘기만 했어. 그 말에 난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미정이의 마지막 기억과 지금의 내가 겹쳐지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그날 장도 보지 못하고 그냥 가게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시작된 이 감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에 묶여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저녁 무렵 무영 씨가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그날따라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먼저 말했어요. 무영 씨,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게 가끔은 죄책감 같을 때가 있어요. 그는 조용히 내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은 지금도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을 거요. 하지만 분희 씨 미정이가 내 옆에 있었을 땐 늘 당신 얘기를 했어. 고맙다고, 부럽다고, 따뜻하다고. 그래서 난 지금 이 마음에 솔직하고 싶소. 미정이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나는 다시 물었어요. 혹시 내가 그 사람의 그림자처럼 느껴지면 그땐 말해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신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요.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흔들리더라도 멀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야.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이 단단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붙잡는 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한 계절을 같이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꼭 잡고 있다는 걸.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였어요. 시장은 평소보다 한산했고 가게 앞 평상도 젖어 있었죠. 나는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자잘한 실수도 작고 반찬 양념도 평소보다 조금 짰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 무영 씨가 왔어요. 손에 작은 캐리어를 들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 그런 짐이 들린 건 처음이었죠. 출장을 가게 됐소. 한 일주일 정도. 그 말에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출장인지, 왜 갑자기 가게 됐는지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멀리 가지는 않소. 부산 쪽 옛 거래처 사람이 불러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잘 다녀오세요.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애써 웃으며 도시락 하나를 내밀었어요. 기차에서 드세요.
싸게 만든 거지만 그래도 배는 든든할 거예요. 그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다녀와도 여기 그대로 있겠소. 그 말에 나는 대답 대신 고무장갑을 벗고 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여기 안 떠나요. 장조림도 깻잎도 내 마음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도시락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죠. 기다려줘서 고맙소. 당신이 있어서 내가 다녀올 수 있는 거요. 그가 떠난 그 밤 가게 문을 닫고 조용히 앉았어요. 평소보다 더 적막한 가게, 더 느리게 흐르는 시간.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진 않았어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나는 매일 반찬을 만들며 그가 좋아하는 간을 한 번 더 떠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던 국물은 그날따라 더 진하게 우러났어요. 이 맛 잊지 않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조용히 메모를 써서 도시락통 안에 넣었어요. 다녀와요. 기다릴게요. 그 마음 하나면 일주일쯤은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니, 사실은 매일 보고 싶겠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랑이란 결국 누군가를 편안히 떠나보낼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하니까요. 무영 씨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도 나는 자꾸만 고물상 쪽을 바라보게 됐죠. 그 자리에 누가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골목이 휑해 보였어요. 오늘은 어떤 반찬을 드실까? 그날따라 반찬을 만들면서도 자꾸만 그 사람의 입맛을 떠올리게 됐어요. 깻잎간은 조금 덜 짜게, 메추리알은 오래 삶아서 졸여야 하죠. 내 손끝이 기억하는 사람, 참 오랜만이에요. 도시락 하나를 미리 싸서 고물상 문 앞에 살짝 놓아두곤 그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 메모를 붙였어요. 다녀오면 드세요. 식지 않게 마음도 넣었어요. 반찬 가게에 들어와 문을 닫는데 어쩐지 마음이 텅 비었어요. 하루가 유독 길고 저녁이 일찍 어두워졌죠. 손님이 드문 저녁 시간, 나는 가게 안 조명을 살짝 어둡게 하고 평상에 앉았어요. 그 사람의 쪽지가 그리웠어요. 오늘 간 맞았소. 깻잎이 향기롭더이다. 그 한 줄 한 줄이 지금은 너무 조용했어요. 나는 노트를 꺼내 조용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없는 동안 나는 당신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움이란 게 이렇게 조용히 천천히 숙성된다는 걸 반찬처럼요. 하루는 시장에서 택배기사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분이 사장님이시죠. 이거 맡겨달라 하셨어요. 작은 상자 하나. 그 안엔 부산 어느 시장에서 샀을 법한 조그만 수세미 세트, 그리고 편지 한 장. 분희 씨, 당신 없는 도시락은 금세 식더이다. 반찬보다 그 사람 마음이 그립더이다. 일하느라 많이 바빴지만 마음은 늘 당신 가게 앞 평상에 놓고 갑니다. 잘 지내고 있소. 나도 그립소. 그 편지를 읽고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움이란 게 꼭 울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나는 그 사람이 돌아오면 보여주려 했던 노트를 펴서 한 줄을 더 썼어요. 그리움은 반찬처럼 숙성된다. 오래될수록 깊어진다. 당신도 나도. 사랑은 그렇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서로의 부재 속에서도 더 진하게. 나는 그날도 도시락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 사람이 돌아올 그날을 상상하며 마늘을 썰고 장조림 간장을 살짝 졸였어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꽤 괜찮았어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내겐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한 시간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장조림을 조리다 말고 문득 마음이 떨렸어요. 오늘은 그가 돌아오는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시장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에 예민해졌어요. 매번 문고리 흔들리는 소리마다 고개를 들었고 평상의 나뒹구는 신문지 소리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정오즈음 가게 문이 살짝 열렸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분희 씨 나왔소. 그 목소리만으로도 나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돌아서 그를 바라보는 순간 마치 몇 달은 떨어져 있었던 사람처럼 마음이 벅차올랐죠. 그는 전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검은 셔츠에 낡은 손목시계, 조금 더 타버린 얼굴. 하지만 무엇보다 반가웠던 건 그의 눈빛이었어요. 나를 보며 웃는 그 눈.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도시락 계속 준비해 놨는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택배로 받은 수세미 쓸 데가 없어 그대로 가져왔소.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마음은 잘 받았어요. 편지도 고맙고요. 우리는 말없이 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시장의 소란스러움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더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동안 어땠어요? 그가 물었고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흐린 날씨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맑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근데 참을 수 있었어요. 기다리는 것도 누군가를 좋아하는 방식 중 하나니까요. 그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어요. 나도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었소. 여기에 당신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소. 그 순간 내 안에 머물던 그리움이 봄처럼 녹아내렸어요. 우리 이 골목에서 조금만 더 같이 걸어요. 서두르지 말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젠 멀리 안 갑니다. 당신 곁에 있고 싶소. 하루하루가 아까워질 만큼. 그날 저녁 우리는 반찬 가게와 고물상 사이 좁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길이었지만 이제 그 길은 두 사람의 자리가 되었어요. 사랑은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움은 결국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며 우리의 골목은 이제 함께 걷는 길이 되었어요. 그날 아침 나는 장조림 대신 된장국을 끓였어요. 짠맛 대신 구수한 향이 가게를 가득 채웠고 마음도 어쩐지 그에 맞춰 부드러워졌죠. 무영 씨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내 일상에 들어와 있었어요. 시장 골목을 오갈 때 마치 함께 장을 본지 오래된 부부처럼 나란히 걷고 반찬에 대해 투덜대듯 의견을 나누는 사이. 오늘 깻잎은 덜 짜네요. 그건 당신 때문이에요. 서로를 웃게 만들 수 있는 말이 오가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시장 바깥으로 나가봤어요. 근처 하천가 작은 벤치에 앉아 맥주 한 캔씩 들고 오랜만에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여기 앉아 있으면 참 어릴 적 생각나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죠. 무슨 생각이요? 사람한테 기대는 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 난 늘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분이 씨 앞에선 그렇지 않소? 그 말에 나는 맥주캔을 내려놓고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어요. 저도 누군가와 기대어 걷는 게 이렇게 편안한 일인 줄 몰랐어요. 나이 들수록 더 그렇죠. 몸보다 마음이 더 외로우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 관계에 이름 붙일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굳이 이름이 필요할까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그래도 난 붙이고 싶소. 그래야 놓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사랑이요. 서두르지 않고 겁내지 않고 조용히 머무는 사랑. 그는 미소 지었고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그 손을 잡았어요. 말없이 따뜻하게. 우리의 사랑은 대단한 사건이나 화려한 고백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저 장조림과 깻잎 사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는 조심스러운 눈길 속에서 조용히 익어가며 이름을 얻었어요. 그날 이후 시장 골목은 여전히 분주했고 반찬 가게는 여전히 분이의 것이었지만 그 골목 어귀엔 언제나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에 없는 이야기 하나가 완성된 거였어요.